3시쯤에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도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새벽 3시 30분입니다. 그 몇 시에 일어났냐? 한 3시, 새벽 3시쯤에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도 지금 폭설하고 결빙, 그다음 기온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제주도가 영하 2도인데 그러면 서울이나 대전, 부산 같은 데는 영하 몇 도 되겠습니까? 엄청 떨어졌겠죠. 지금 시설관리 현장들이 난리 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도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자택에서 저희 현장은 다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장비들, 난방 장비라든가 시설 장비들 돌아가는데 전부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난방 장비를 저녁에 난방 장비를 심야에 운전하거든요. 심야에 운전하는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방이 심야에 난방 추결을 시켜놔야 주간에 난방 장비가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잔열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비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파 방지는 이제 1도에 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동파 방지 모터는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동파는 안 됐는데 장비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갈 수도 없어요. 지금 폭설이 와가지고 지금 현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긴급 공지를 해서 미화 쪽이라든가 경비 쪽은 교대를 알아서 교대를 해라. 그 다음 미화 쪽은 오전에 자택 대기해라. 그 다음 시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라. 왜 시설을 출근해야 되냐면 출근 안 하면 안 되죠. 미화는 청소는 잠깐 쉴 수 있어도 시설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비를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해서 장비를 고장인지 뭔지 확인해서 다시 난방을 정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한 3년 전에도 폭설 때 동파방지 모드를 잘못 설정했다가 배관이 결빙된 겁니다.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일 난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얼어 터지는 데 많을 거예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 얼어 터지는 곳. 스프링클러가 창가에 있다든가 외부에 인접한 스프링클러가 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이 그런 곳에 있으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전 같은데 앵글밸브 같은 데도 얼어 터져 버리기도 하고, 이게 시설 관리가 이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골치 아픈 곳이 많습니다. 골치 아픈 현장은 이미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골치가 아플 수도 있고 야간 근무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곳도 있을 겁니다. 아마 평소에는 좀 한가하다가 이 결빙되거나 폭설 오거나 하면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 할 겸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녹화기를 켰는데, 어제는 2개 현장에서 질문이 왔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 개 현장은 갑질 때문에 관련 질문이었고, 한 개 현장은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관리소장님으로 가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모 호텔의 시설 부장님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자문을 긴급히 구해왔습니다. 제가 자문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 분한테 각각 얘기를 했는데, 전기 기사 부분, 전기 분야만 담당하다가 큰 호텔에 전체를 담당하러 가는 거예요. 담당하는 직을 맡은 겁니다. 행운 아닙니까? 운 아닙니까? 실력이죠. 자기의 경력이 인정받아서 전기 분야에서 시설 전체 분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일일이 못 해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출근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출근을 해야 된다. 안 해보면 떨리죠. 안 해보면 또 고민되죠. 왜 그러냐면, 자, 가서 전기만 하다가 아니면 소방만 하다가 기계, 건축, 조경,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자기가 늦게 들어가는 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 다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보긴 봤는데 직접 이제 지휘관이 돼서 해보려고 하면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봤다고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 없죠. 그냥 내가 이미
능력을 높여 들어가면 들어가시라. 대신에 가서 먼저 하시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거. 현장을 확인한다는 건 뭐 현장을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직원도 확인하고 그다음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 업무가 어떤 것인지도 파악하고 그거는 어떻게 마음가짐 아니면은 뭐 조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 봐야지 본인이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면서 그러다가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모르면 잠은 다시 구해라.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소장님으로 이제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왔습니다. 양 선생님, 뭐 이 어떤 자료, 이 자료, 저 자료, 주간계획, 월간계획,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걸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은 이제 마지막 면접을 봐야 합격을 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 자기가 1순위를 뽑혔다는 거예요. 즉 뽑을 사람을 먼저 보겠다는 거지. 뽑을 만한 사람을 먼저 면접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 보면서 뭐 이력서로 봐서 야,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볼 거라고. 면접을 딱 봤는데 생각한 거하고 틀려.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막 이 말 저 말만 해. 야,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을 뽑게끔 하려고 하면 지금 관리 운영 계획서가 중요하고 주간 월감 뭐 이런 서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사 점검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은 또 신규 현장입니다. 신규 현장.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신규 현장이야. 그런데 신규 현장인데 신규 현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준공하고 바로 그다음 시설직들 뭐 미화직 경비직 다 뽑을 미화 경비 뭐 다 있다니까 자기가 전체 수장을 첫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첫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 첫 경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부터 보는 겁니다. 면접부터 보는 거. 자, 면접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오늘도 내일도 이번 연초, 연말 뭐 이때 되면 소장님들 구인하는 데가 많아요. 왜? 현장이 바뀌면서 소장들이 뭐 잘려나가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새로운 또 신규 현장이 있으면 또 사람이 또 투입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소장님들이 승진이라든가 이동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소장, 본인이 소장으로 면접을 보러 가. 이런 분들이 오늘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합격하느냐. 자, 면접을 1시간 봅니까? 2시간 봅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뭐 10분 지나가면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면접 그렇게 오래 안 봅니다. 그다음 면접 볼 때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론으로 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해서 오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1대1 면접이니까 맹숭맹숭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커피가 꼭 왜 커피만 먹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딱 서로 놓고 한잔 하면서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자, 물어보는데 나는 소장님으로 갈 사람이야. 즉 전체를 관리하러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밑에 시설직으로 있을 때 내가 전기 과장, 시설, 팀장, 이러한 분야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는. 이거 한 단계 책임자니까. 책임자를 우리가 보통 소장이라 그러잖아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도 벗어나야 돼. 그러면 면접 볼 때도 그걸 벗어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어떠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뽑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탁 맡겨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사람을 뽑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보조를 맞춰줄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건 서로 협의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호흡을 맞춰줄 사람인가를 보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소장이 직원을 뽑을 때는 직원이 마구마구 뭐 잘나는 사람 뽑습니까? 나하고 호흡을 맞춰줄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그러니 본인이 가서 대답을 할 때는 일단 들어보는 겁니다. 현장 설명하겠죠. 그럼 묵묵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물었겠어요? 아이고, 경력이 좀 있으신데 이런 일 좀 해봤습니까? 본인이 처음 소장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소장님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이 안정화되도록 저도 처음 하지만 빨리 이제 빨리 이 생태를 빨리 현장 경험이 두루두루 그래도 같은 그 조직끼리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잘 확인해서 잘 배워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어떻게 배워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냥 얌전한 마음을 보여주고 안정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뭐 여기가 처음 현장인데 어렵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처음 시설 뭐 인수받는 곳 있으면 그래 보시면 지금 그 뭐 시설 같은 거는 현장하고 인수 같은 거 받으면서 인수 확인하면서 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는 것은 하자기관 같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뭐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아,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오늘 뭐 무슨 관리 운영 계획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주간 월간 무슨 점검 그것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냥 안정되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피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은 어떻게 뽑고 뭐 할 겁니까? 만약에 제가 같이 구인을 해야 되게 된다면 현장에 맞는 사람들을 최대한 현장에 맞는 사람들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똑똑이들은 아니고 조직 구성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직 구성은 제일 중요한 조직 구성이 자기가 이제 소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소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본인이 딱 소장 돼봐요. 그럼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 사람을 잘 뽑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잘 뽑을 욕심. 자, 그러면 시설 관리에서 사람 뽑는데 조직을 구성하는데 핵심이 뭐냐? 이게 제가 소장이야, 소장. 그러면 인력 구성하는데 많은 걸 관여해요. 뭐 본사가 용역이다. 본사가 있어. 그러면 본사가 팍팍팍 뽑아서 막 던져주는 게 아니야. 소장이 딱 보면 본인이 처음 경험을 하든 뭘 하면 물어요. 본사 직원들이 다 물어요.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땐 단호히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단호히 어떻게 여기 현장에 맞는 사람으로 인력 구성을 하는데 일단 안전관리자, 즉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유지관리자 가보면 또 가스, 응? 이제 가스 보이려면 가스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 다음 승강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4개가 필요하고, 위험물, 1000리터 이상 경유가 있는지 위험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인원 따라서 필요한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건 전기, 소방, 기계유지 관리자, 해당되면 기계유지 관리자. 그 다음에 보일러가 있으면, 이제 검사 대상 기기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기능사 이상 뽑아야 되겠지. 가스가 해당되면 가스 자격증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 승강기 있어. 승강기 이제 안전관리자. 예전에는 운행관리자.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은 뭐 냉동기가 있으면 뭐 고압가스 냉동도 뽑아야 될 거고, 해당되는 건 그 이상은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뽑는 거지. 뭐 환경 수질 대기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런데 핵심 안전관리자들을 뽑는데 이제 이력을 보면서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안전관리자들을.
나는 내가 소장으로 가면서 내가 전기 분야를 하나 맡아가. 그러면 전기 내가 가져가. 그런데 이제 승강기 같은 거 없으면 승강기 뭐 운행관리자 정도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하나 가져갈 수 있어. 소장이면 한 2개 가져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하나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격자 뽑으면서 자격자들은 뽑을 때 어떻게 돼요? 자격과 동시에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겠죠. 선발해. 자, 이렇게 선발할 때 본인도 마찬가지 면접 보면서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냐? 안정된 사람을 선발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격이 엄청나게 자격도 있고 경력도 좋아. 근데 몇 마디 물어보니까 날고 기는 거예요. 즉 소장을 잡아먹으려 그래. 소장을 잡아먹으려 그래. 즉 소장보다 더 뛰어난 거야. 더 뛰어나면서 어떻게 시끄럽게 생겼어. 그러면 안 뽑습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직에서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일하면서 시끄럽지 않은 사람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어떠한 일을 막 이것저것 요것저것 막 하겠습니다 하는 거 하고 막 미리 뭘 자료를 뭐 보따리를 가져가서 그 현장에 가서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러한 보따리가 있어. 그럼 그 현장에 가서 이걸 풀어보려고 해. 그거 안 맞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그때 어디에서 자기 내부에서 못 구하면 외부에서 한 장 한 장 그때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지. 새로운 이사를 가는데 쓸데없는 짐을 막 갖고 가서 풀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보따리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어떤 이런 USB 용량 하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 가서 향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장 가서 바로바로 그 시점에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뭐 검사가 생기고 바로 점검이 생기고 바로 뭐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 가면은 어떤 이직을 해서 가든 새로운 현장 가든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제일 처음은 사람끼리 아는 거예요. 조직. 지금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람끼리 인사하고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현장을 돌아볼 건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업무가 바로 업무들이 생기겠죠. 업무들이 어떤 게 생깁니까? 뭐 바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 뭐 이런 업무가 생기잖아요. 정신없는 업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거 먼저 처리하면서 하나하나 그 다음은 문서 같은 거, 행정 같은 거는 이제 갖춰가는 거고 그 다음 책임자들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현장 지휘를 새벽 3시에 하고 있잖아요. 책임자가 되면 시간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 내가 어떤 주간에 막 어떤 사고가 막 생겼어. 그러다가 이제 처리 막 했어. 그러면 결과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향후 조치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서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끝나고 내일 만들지. 자, 내일 만들지. 이 시간이 신뢰가 약입니다.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책임자들은. 퇴근을 안 하든 집에 오든 아니면 내일이면 빨리 만들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조치되었다는 것을 원인하고 그 다음에 조치, 내용,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고 보고서 아니면 조치 결과 보고서, 점검 보고서 뭐 여러 가지 내용 붙여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때 문서 작업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문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 어떤 뭐 승강기 점검 같은 거, 전기 점검 같은 거는 다 1년 후에 벌어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시점에 대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 시점에 미리 이거 어떤 방법을 막 알아가지 하는 것보다도 그것들은 여유가 있을 때 하나하나 챙겨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들어가 봐요. 신규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소장님들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 내가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운영하면 본인은 말로만 운영하면 말로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운영하시냐. 운영하면서 한 달, 2달 딱 운영해 보면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이 빡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의 관리 운영 계획서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장 그대로를 기술해 놓는 거예요. 기술해 놓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뭐 30페이지, 50페이지 책자를 하나 딱 갖고 있잖아요. 100페이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본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 계획서에서 딱 파일처럼 하나 딱 만들어서 딱 갖고 있으면 누가 와서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또 어떤 거 계획서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파일로 보내준다든가 출력해서 쫙 제본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묻지도 않아.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하는 업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뭐 점검 업무, 뭐 비상 업무, 뭐 오만 업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신뢰 있는 사람, 이야, 이 사람 업무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구나. 이야, 똑똑하네.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을 때 협의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조직을 탁탁탁탁 운영하면서 처리해내거든요. 뭐 물이 터졌어, 결빙이 왔어, 뭐 폭설이 왔어, 뭐 장비가 안 돌아가. 장비가 안 돌아가면요 며칠씩 난방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현장도 벌어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진짜 그런 날은 쪽팔린 날이지. 본인들이 관리 잘못으로 장비가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불가항력으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복원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인정할 것들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해결해 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하다 보면 엄청나게 괴로운 일 많이 생겨. 그거는 누가 해결해 주냐?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줘. 언젠간 시간이 해결해 줘요. 지나가면 해결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당시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본인이 다른 직으로 이동하거나 진급해서 옮겨갈 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자료가 필요한가 하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해서 고민하지만 고민하지 말고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구인구직 하시는 사람들은 현장에 먼저 들어가라. 들어간 다음에 해결하라. 들어가기도 전에 걱정하면 해결됩니까?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해결하시고, 그 다음 당부하실 것들은 이디라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 네이버 카페 이디라 TV라는 게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관리 운영 계획서부터 모든 일지부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주인한테 찾아주세요 합니까? 본인들이 다 찾으러 가잖아요. 다 뒤져서 찾아가잖아요. 찾아서 가져와서 계산해서 가져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디라 TV에 저한테 달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이버 카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시설 관리, 자격증 관련, 관리 운영 계획서 관련, 일지 관련 모든 관련이 네이버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필요한 걸 계속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열어봐야 되는 거야. 다 열어보고 본인들이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메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제가 카페에서 가져가십시오 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메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것 달라 막 해버리니까 제가 그 공급하는 무슨 공급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돈 받고 파는 것 같으면 기분 좋지. 그렇지만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체 메일은 이제 받지 않습니다. 메일은 받지 않고 단 상담에 관한 것은 비밀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에 관한 것은 제가 메일로 받지만 그거 외에 자료를 달라는 것은 일체제 응하지 않습니다. 왜? 네이버 카페 이디라 TV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가져가시라. 카페 가입하는 분도 많아요. 저는 카페 가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입이라고 하는 써놨는데 누구나 그냥 가입할 수 있게끔 되고 인사 하나만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가입했다고 무슨 특전이 있거나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해주면 인원 명단 확보하는 데는 좀 좋아 보이죠. 3,5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카페에 인사해 주시는 건 좋아요. 출석도 필요 없어요. 여기 뭐 출석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디라 TV에 방문하셔서 편하게 쇼핑해 가십시오. 쇼핑해 가시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는 계속 2025년도에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래서 2025년도까지 하다 보면 엄청난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즉 슈퍼마켓이 차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25년도에 이렇게 차려지니까 2025년도에 쫙 차려졌으면 2026년도에는 조그마한 슈퍼에서 대형 슈퍼로 이제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제가 홈플러스가 되든 뭐 이마트가 되든 롯데마트가 되든 대형 백화점이 되든 이렇게 아마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 뭐 제가 뭐 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